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횟수는 어떤지, 뭐 같이 여행을 갔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기준으로 결정이 나고요.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 같은 것들은 지적을 보통 합니다. 예를 들면 상간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경동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상가소송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는 찾은 상황일 걸로 생각은 돼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와 법률 전문가가 생각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일단 확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상대방한테서 뭔가 이렇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인지 배우자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혼을 막기 위해서인지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소송 목적도 살펴볼 겸 결국엔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연히 비밀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소송 목적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는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습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상간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사실이 이제 상간소송의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순간 그런 증거 수집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우리 배우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서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랑 상의를 하고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혼인 기간과 그다음에 부정행위의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 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횟수는 어떤지, 뭐 같이 여행을 갔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기준으로 결정이 나고요.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 같은 것들은 지적을 보통 합니다. 예를 들면 상간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고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혼인 파탄을 전제로 한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송의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저희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불법행위이고 이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 사건이 아니어야 돼요. 그 얘기는 3천만 원 이하는 판사가 금액만 인정하고 판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3,010만 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3,100만 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도 너무 짧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판결문이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다시 3,100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겨도 1,000만 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청구해서 1,000만 원 나왔으면 3분의 1만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못 받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죠. 승소했다고 해서 기뻐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승소라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임의로 지급을 받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집 주소도 모르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집 주소를 알아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자기 집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라고 주면은 다 땡큐지만 알아서 받아가세요, 나는 줄 돈 없어요 라고 들어 놓아버리면 사실 상간소송할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10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어요. 사실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기 돈 좀 번다더라, 아니면 취업을 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압류를 넣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갚게 되면은 채무불이임자 명부증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권리를 확보해 둔다는 차원에서 판결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상간소송이 사실은 되게 차가운 소송이 아니라 되게 뜨거운 소송이에요. 감정이식해 가는 소송이기 때문에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화가 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되게 다쳐 보여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이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에 회복이 돼야 하지만 그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거든요. 로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돈을 크게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 가사 소송, 그다음에 상간 소송은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가능하시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그게 본인에게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